오늘 날씨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날씨가 영하 4도네. 좀 풀렸네. 영하 4도가 풀린 거라면 얼마나 추웠을까요? 요즘 막 정말 추운 그런 지방에 사는 사람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면 저기 추운 지옥의 지옥생들 정말 얼마나 좋을까? 짧게 번맥과 스승의 가피를 정하는 그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군산돌쟁가라 지리zen 배마가라 제반이주나 수수눈에 들라면 하면서 가되 어민족이 연기보라는 두선상기 근기용원이라는 생 최고 원순 전세 자벨라면 샤브라 서하되. 네, 오늘은 그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얘기 나눠도 될까요? 이제 저희가 이 34가지 수행의 조건을 이렇게 살피면서 제 삶의 장애, 수행의 장애는 삶의 장애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삶의 장애, 수행의 장애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5가지 명상의 장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이 5가지 명상의 장애는 모든 불교에서 이제 자주 언급하고 모든 스승들이 모든 불교 전통에서 근본불교, 선불교, 대배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5가지 장애를 자주 언급하고 자주 이렇게 특히 이제 근본불교에서는 특히 이 5가지 장애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명상의 장애는 또 삶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각적인 그런 집착.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윤회하는 이유는 원인은 이 감각적인 집착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감각적인 집착과 또 이생에 대한 집착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또 삶이 이렇게 장애가 생기고 또 죽을 때가 되면 굉장히 괴롭고 이렇게 그거는 이제 이생에 대한 집착, 감각적인 집착, 저기 돈, 명예에 대한 집착, 이런 집착, 모든 게 집착,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집멸도할 때 고집 고통의 원인은 이제 집착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감의 집착 때문에 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집착하고 감각적인 욕망 때문에 이제 이게 삶의 장애, 수행의 장애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뭐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 3가지 욕망을 말하죠. 수면욕, 그 다음에 이제 식욕, 그 다음에 성욕, 이렇게 3가지를 자주 말하는데 트래플교에서는 이렇게 3가지를 잘 들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좀 독특하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선불교의 그런 가르침인데요. 수면욕은 이제 그 편안함과 이렇게 또한 어두움, 우리가 왜 이렇게 이렇게 잠과 어두움을 이렇게 각별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좀 둔한 것을 즐기고 이렇게 또 그분들은 또 정신도 조금 둔한 편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어두움을 엄청 집착하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어두움과 무지,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잠을 집착하고 또 편안함을 집착하고 편안함을 집착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아주 큰 집착이죠. 왜냐하면 현대인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잖아요. 근데 편안할수록 더 좋고 뭐 더 만족스럽고 뭐 몸이 더 좋아지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고 까다로워지고 또 더 이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못 견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이 뭐 우리를 죽인다 이런 책도 있거든요. 그런 comfort crisis이라고 comfort crisis 우리말로 그 번역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comfort crisis 그러니까 편안해서 이제 위기가 온 그런 이제 그래서 너무 편안함을 집착하고 이렇게 또 식욕은 이제 언제보다는 또 맛있는 게 많고 이렇게 음식이 다양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더 맛있는 거 먹을수록 더 만족스럽고 막 삶이 더 뭐지 충만하고 그러면 좋은데 오히려 더 먹을수록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입이 더 그 뭐지 더 까다로워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다음에는 아니 먹을수록 더 자극적인 그래서 계속 그 요즘에는 이제 저는 한번 옛날에 뭐 그러니까 마라탕 뭐 다 이렇게 난리잖아요. 그래서 마라탕 한번 먹어봤는데 중간 매운 이렇게 매운 맛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을 선택한 것 같아요. 보통인가 하여튼 뭐 하여튼 말도 안 되게 매웠어요. 못 먹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게 보통 맛이지? 이게 그 정도 이렇게 요즘에 그 좀 매운 걸 잘 먹거든요. 매운 걸 잘 먹고 좋아하고 이렇게 근데 안 먹어도 저는 안 먹어도 돼요. 이제 근데 매운 것을 먹는 사람들은 모든 게 매워야 돼. 이렇게 뭐 모든 게 매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럼 더 맵고 더 이렇게 안 매우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맛이 이렇게 까다로워지고 이렇게 그러면 뭐 이 식욕 때문에 막 뭐지 이렇게 어떤 뭐지 식욕 때문에 어떤 뭐 부자들은 이렇게 막 저기 일본으로 점심 먹으러 가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스타에 이렇게 막 올리고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난 일본까지는 안 가지만 경기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특히 이제 고기에 대한 집착이 이제 굉장히 업이 무겁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막 뭐지 이런 먹방 이런 거 보면 다 고기 먹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이 먹는 프로그램 뭐 식당 가서 찾아서 맛집 가서 찾아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저도 그 백종원인가 그것은 백종원 그분 그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중국 가서 맛집 찾아내고 어떻게 그렇게 또 맛집을 찾아냈는지 어쨌든 신기하게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우리의 그런 다 고기 이렇게 요리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4차 요리 먹방 이거는 망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비빔밥 뭘 먹지? 예, 그 연근 튀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르겠네. 인기 있을까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이런 그 식욕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또 이렇게 그런 이제 맛을 또 까다롭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또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큰 장애가 되는지 뭐 이제 장애가 된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 생각과 또 행동을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약간 obsession 있잖아요. 강박이 되면 그럼 이제 그게 음식이든 뭐 뭐지 성욕이든 이렇게
너무 지나치면 그럼 이제 정말 장애가 되고 또 이제 모든 게 그 감각적인 즐거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얼마나 마음을 산란하게 하나 따라서 이제 그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마음을 많이 팔지 않으면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것은 큰 장애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이것으로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고 많은 마음을 팔지 않으면 근데 이제 자꾸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게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릴수록 이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더 집착이 심해지고 이제 더 몸에 이렇게 배이게 되고 몸에 배어서 이렇게 더 이렇게 자동으로 더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이제 생각과 시간을 많이 뺏기게 돼서 이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특히 그 성욕이 이제 가장 그런 이제 끈질기고 강력한 그러한 이제 욕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잠재되어 있죠. 성욕은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불러일으키게 되면 이제 그런 할수록 뭐 그것을 이제 모든 게 감각적인 즐거움은 할수록 더 해야 되고 이제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고 이렇게 더 할수록 더 욕망이 커지고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뭐 목마른데 이렇게 바닷물을 먹으면 목이 더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각적인 욕망은 안 하면 그냥 뭐 욕망도 줄어들어요.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안 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잠재되어 있고 그 성욕은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근데 할수록 더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더 이렇게 찾게 되고 뭐 좋고 나쁜 거 떠나서 이제 굉장히 이게 또 자동으로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잠에서 일어나면 뭐 모르겠어요. 샤브샤브가 생각나고 아니면 뭐 연인이 생각나고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자꾸 이렇게 마음을 팔리게 하니까 감각적인 욕망이 이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특별한 답은 없어요. 이제 다만 이제 자신이 이제 이 두 가지 종류의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하나는 유익한 즐거움, 그거는 이제 수행에서 찾는 또 선행에서 찾는 그런 즐거움도 있거든요. 선행을 하면 뭐 베풀고 또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런 굉장히 즐겁고 또 마음이 채워져요. 수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채워지면 그럼 그 다른 데에서 그 채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세속에 대한 그런 욕망적인 집착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이 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적인 그런 뭐 즐거움이나 뭐 아니면 에, 맛, 맛있는 것을 먹어서 있는 이게 이제 막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이게 막 너무 그 공허하고 너무 이렇게 뭐라 할까 그냥 그래서 그냥 그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답은 없는데 이게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찾느냐 이제 조금 그 행복을 찾는 그런 이제 대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수행이나. 그래서 어쨌든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 이제 감각적인 그런 이제 집착이 그렇게 이제 습관이 되면 이렇게 습관이 되기 전에 잘 좀 되지 않도록 잘 주의를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폭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overeating
예, 만성 오버이팅 이게 왜 웃으세요? 남의 남의 병이 재미있어요? 예, 그럼 나의 병으로 여러분 행복한다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폭식이 이제 정말 만성 폭식이에요, 저는.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습관이 되면 그냥 행복해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습관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싶어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습관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안 해도 되는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폭식이 그런 거, 저한테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각 사람마다 이 음식과 좀 뭐랄까 유익하지 못하는 또한 불친절한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다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과의 관계를 조금 더 유익하게 이제 그것을 이 모든 장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서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아보면 그리고 이 장애가 이제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는 장애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애는 변화의 계기예요. 모든 장애는 변화의 계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장애를 안 좋게 보지 않고 오히려 변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삶에서 분명하게 자기의 장애를 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알아보는 자체가 이 장애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듯 말듯 이게 이제 문제죠. 알면서도 모르는 약간 이런 게 문제거든요. 분명하게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방편이 생겨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감각적인 즐거움, 감각적인 집착, 감각적인 욕망. 이게 첫 번째 장애고요. 두 번째 장애는 미움. 오케이. 미움은 많은 경우에 이제 보통은 악의라고 해요. 악의. 이제 미움에 사로잡히면 이제 미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스스로 행복하지 못할 때 이렇게 남을 더 미워하거든요. 그리고 미움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미움이 꼭 나쁜 게 또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특히 이렇게 단체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식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또 왜 미운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 업으로 그러니까 업으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업으로 미운 사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게 왜 미운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좋은지 모르는데 그냥 좋고 어떤 사람은 왜 미운지 모르는데 미워요. 근데 미운 사람은 자기가 이런 것 때문에 밉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미운 게 아니라 그냥 업적으로 이렇게 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같은 행동을 해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이쁘네 아니면 귀엽네 뭐 근데 이제 미운 사람이 같은 사람 아이 지랄 뭐라고 하지 지랄하네 이렇게 표현하는가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신경질이 나요. 이렇게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법당에 가서 좋아하는 사람은 뭐 예를 들면 5천 원 넣어요. 아우 이쁘다 이렇게 아이고 이게 보시는 마음이 좀 또 똑같은 미운 사람이 5천 원 넣어요. 그럼 아유 진짜 뭐래 쇼하네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자기의 미움의 안경 또한 집착의 안경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일반적으로 이 감각적인 이거는 첫 번째 장애에 대한 건데 감각적인 즐거움, 감각적인 욕망의 대상이
있으면 그럼 약간 색안경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느냐면 그 영어로 이렇게 rose colored len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rose colored lens. rose color 뭐라? rose color 뭐라? 우리말로 무슨 색깔이죠? 핑크색 있잖아요. 핑크색. 그러니까 그 rose color lens 안경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말로는 뭐 콩깍지 낀다고 하잖아요. 콩깍지 그게 정확히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콩깍지가 뭐예요, 근데? 콩껍질. 콩껍질이 눈에 껴요? 아, 어, 어? 콩깍지가 끼어서, 예, 예. 그러니까 뭐를 집착하면 제대로 볼 수 없고, 누구를 미워하면 또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면, 아니면 무엇을 좋아하면, 약간 로즈색, 핑크색인가? 약간 로우색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을 좋게 보고 좋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은 무조건 나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색깔이 있는 물, 그거는 이제 집착. 그리고 미움은 저기 끓는 물 있잖아요. 끓는 물. 둘 다 어쨌든 물의 그 맑음을 볼 수 없잖아요. 둘 다. 하나는 이렇게 색깔이 친 거고, 그거는 집착. 그 하나는 이렇게 끓인 물처럼, 이렇게 팔팔 끓면 이제 이게 물의 그 명료함, 맑은 그 명료함, 맑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구를 미워하면 이제 그 미운 대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누구를 집착하면 그 집착하는 대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해요. 이제 특히 가까이 지내면 이 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움의 원인을 알고 보면 이렇게 스스로 행복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 행복하면 그런 미운 사람도 좀 봐줄 수 있고, 그리고 미운 사람에 대한 연민심이 일어나요. 와, 이게 좀 안 됐구나. 약간 가여워요. 이렇게. 미운 사람이. 오히려 그게 약간 연민심. 또한,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숙제 중에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이제 주변의 미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을 갖는 것이, 자비심이 미움의 그 대치법이거든요. 사랑, 이렇게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런 대한 연민, 또한 사랑을 이제 연습하고 수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수행이에요.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장애가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가 자비심을 기를 수 있고, 또 내려놓음을 배울 수 있고, 이런 분이 이제 정말 많은 이런 수행거리를 주는 그런, 또한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사실은. 이런 분이 주변에 있으면. 근데 꼭 주변에 있어요. 꼭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이렇게. 나 주변에 없을까 봐. 진짜 미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막 자비심을 연습을 못 하는데. 네, 걱정 마세요. 없으면 나타나요. 조만간 나타나요. 이제 그게 어쨌든 그 사람이 좋고 나쁜 거 떠나서 그냥 자기의 마음의 그런, 자기 마음이에요. 그게 어쨌든. 그래서, 음,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유가 여유가 없을 때, 미운 사람이 더 미워요. 이렇게. 보통보다는, 이렇게. 보통도 미운데, 이제, 자유가 여유가 없을 때는, 이제 엄청 미운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막, 모든 것이 그 사람 탓이야. 이렇게. 그래서 미움으로 인하여, 이렇게 막, 자리를 또, 피하고, 기회를 놓치고,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그, 음, 이제, 그리고 다 이제 자기 마음인 줄 모르고 다 남 탓이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뭐 직장에서 승진을 못했다 뭐 이렇게 그 미움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어쨌든 미움이 두 번째 장애입니다. 이제 보통 악의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기력. 무기력 또한 나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명상할 때는 혼침 뭐 이렇게 그런 멍한 마음, 뭐 졸음 맞아요? 이렇게 졸리는 거, 이렇게 또 피곤함, 이렇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정말 무기력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대 사회에 이제 다 이제 무기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그 뭐라고 하지? 에피데믹 뭐라고 하죠? 만성병이라고 하는가? 이제 에피데믹 그 코로나처럼 그 뭐라고 해요? 전염병이라고 하는가? 그 모든 것이 퍼진 이렇게 에피데믹 전염병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그 화면을 너무 많이 보고 이제 휴대폰을 너무 많이 보고 뭐 이렇게 이런 그 대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력도 그렇고 초조함도 그렇고 이게 화면을 너무 많이 봐서 이게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지고 또 몸도 무기력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볼 때 화면은 이 휴대폰은 좋고 나쁜 건 아니죠. 이렇게 좋게 쓰면 좋은 거고 안 좋게 쓰면 이제 안 좋은 거죠. 근데 안 좋게 쓰지 말자는 거죠. 좋게 쓰면 뭐 도움이 되고 법문도 들을 수 있고 뭐 굉장히 편안하죠. 좋게 쓰면. 근데 이제 안 좋게 쓰면 그것으로 이제 안 좋게 쓰는 게 이제 습관이 됐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안 좋게 쓰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삶을 좀 알아보고 화면 시간을 체크하고 네, 뭐 3시간 아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뭐 3시간 봤어? 이렇게 이제는 또 5시간. 옛날에는 진짜 이 처음에 휴대폰 나왔을 때 그 집중 수행할 때 진짜 아무도 휴대폰 안 봤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휴대폰에 대한 집착이 많지 않아서 저도 휴대폰 그냥 끊었어요. 집중 수행 때는 오전에 끊었고 근데 지금은 완전 이 휴대폰과 관계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다 휴대폰 100% 아니 거의 100% 휴대폰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어쨌든 좋지 않죠. 뭐냐면 중독이라는 말은 이제 휴대폰의 노예라는 거니까 어쨌든 스스로 좀 휴대폰과의 관계 또 화면을 보는 그런 것에 또 여흥을 취하는 이런 것에 이제 조금 저희가 좀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시간을 좀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좀 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해양하겠습니다.